걱정의 철화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지는 법. 제11부 걱정을 억누르지 말라. 감정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른다. 서두. 우리는 종종 스스로를 다독인다. 괜찮아. 생각하지 마. 걱정하지 마. 지나갈 거야.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럴수록 걱정은 더 깊어진다. 세네카는 말했다. 감정은 억누를수록 강해진다. 그것은 물과 같아서 길을 막으면 더 깊이 스며든다. 걱정은 없애야 할 적이 아니라 흐르게 해야 할 에너지다. 1점. 감정을 억누르는 사람은 결국 그 감정에 잠긴다. 걱정은 억압할수록 형태를 바꾼다. 불안이 되고 짜증이 되고 피로가 된다. 결국 몸이 대신 말한다. 에픽테토스는 말했다. 감정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대가 그것을 다루지 않으면 그것이 그대를 다룬다. 감정을 억누르는 건 강함이 아니라 두려움의 다른 이름이다. 2점. 감정은 나쁜 게 아니다. 스토아 철학은 흔히 무감정주의로 오해받는다. 그러나 그들은 감정을 없애려 한 게 아니라 감정을 이성의 언어로 해석하려 했다. 세네카는 말했다. 감정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다만 이성의 통제가 없다면 그것이 우리를 파괴한다. 즉, 감정은 나쁜 게 아니라 이성이 아직 이해하지 못한 메시지다. 3점. 걱정은 마음이 보내는 경고등이다. 걱정이란 감정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다. 그건 내면의 불균형을 알리는 신호다. 반복되는 걱정은 방향을 잃었다는 경고. 갑작스러운 불안은 휴식이 필요하다는 몸의 요청. 이유 없는 두려움은 자기 신뢰의 부족을 알리는 경보. 걱정을 무시하지 말고 그 의미를 읽어라. 그건 나 자신과의 대화다. 4점. 감정은 억제보다 순환이 필요하다. 물은 고이면 썩는다. 감정도 마찬가지다. 스토아 철학자는 감정을 없애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감정을 흐르게 했다. 그 방법은 세 가지였다. 1. 인식하기. 지금 내가 불안하구나. 2. 표현하기. 이 불안은 내 안의 목소리다. 3. 해석하기. 이 불안이 나에게 뭘 알려주려 하는가. 이 세 단계를 반복하면 감정은 고통이 아니라 통찰이 된다. 5점. 억누른 감정은 형태를 바꾼다. 심리학에서도 말한다. 감정은 억누르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되살아난다. 억눌린 슬픔은 분노로, 억눌린 두려움은 냉소로, 억눌린 불안은 무기력으로 돌아온다. 세네카는 말했다. 피할수록 깊어진다. 마주할 때만 줄어든다. 감정은 피할 대상이 아니라 이해의 대상이다. 6점. 감정을 다스리는 스토아식 방법. 관찰자의 자리. 에픽테토스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다. 그대는 감정이 아니다. 감정은 그대를 스쳐가는 바람이다. 즉, 자신을 감정과 동일시하지 말라. 나는 불안하다가 아니라 불안이 나를 스쳐가고 있다. 이 한 문장이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중심을 지키게 한다. 7점. 감정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흐른다.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다. 감정은 억제하면 고통이 되고 인정하면 지혜가 된다. 감정은 마치 강물 같다. 막으면 범람하지만 흐르게 하면 길이 된다. 걱정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 흐름을 따라가라. 그 안에서 평정의 리듬을 배우게 될 것이다. 8점. 걱정을 다루는 실천. 감정의 호흡. 걱정이 올라올 때 다음에 간단한 훈련을 해보라. 1. 호흡을 인식한다. 지금의 감정을 숨으로 끌어안는다. 이 감정을 이름 붙인다. 이건 불안이다. 이름을 붙이면
감정은 대상이 된다. 재판단하지 않는다. 감정이 옳거나 그르다고 말하지 않는다. 단지 흐르도록 둔다. 이건 단순한 명상이 아니라 감정에 대한 이성적 관찰의 훈련이다. 9점. 하루의 명상. 오늘 하루 이렇게 자신에게 속삭여라. 나는 걱정을 없애지 않는다. 나는 걱정을 흘려보낸다. 이 문장은 감정과 화해하는 철학자의 주문이다. 10점. 마무리의 성찰.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썼다. 감정은 물결이다. 하지만 그대는 바다다. 걱정이 아무리 거세도 그건 바다의 일부일 뿐이다. 감정을 억누르지 말라. 그건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다. 감정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흐를 뿐이며 그 흐름 속에서 마음은 조금씩 단단해진다. 제12부 감정의 관찰자 되기 나와 감정을 분리하는 기술. 서두. 분노가 올라올 때 우리는 내가 화났다고 말한다. 불안이 몰려올 때 내가 불안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스토아 철학자는 이렇게 고쳤다. 지금 화라는 감정이 내 안을 지나가고 있다. 이 문장의 차이는 단 한 줄이지만 삶의 평정은 이 한 줄에서 갈린다. 1점. 감정과 나를 동일시할 때 평정은 사라진다. 감정은 자연스러운 반응이지만 그 감정에 나의 정체성을 합쳐버릴 때 우리는 그것에 휘둘린다. 나는 화다. 나는 불안이다. 이런 문장은 감정을 사실이 아닌 자기 자신으로 만든다. 에픽테토스는 경고했다. 감정은 바람이다. 그대가 바람과 함께 날아가면 방향을 잃는다. 감정이 나를 휘두르지 않게 하려면 나를 감정에서 분리할 줄 알아야 한다. 2점. 관찰은 통제보다 강하다. 사람들은 감정을 통제하려 한다. 하지만 통제는 억압을 낳고 억압은 반동을 만든다. 스토아 철학의 방법은 통제가 아니다. 그건 관찰이다. 세네카는 말했다. 감정을 지배하려 하지 말고 감정이 어떻게 자라는지를 관찰하라. 관찰은 이성을 깨운다. 이성이 깨어나는 순간 감정은 힘을 잃는다. 3점. 나와 감정을 분리하는 세 가지 단계. 1. 인식인 노티스. 지금 내가 불안하구나. 감정을 의식의 빛 아래로 끌어낸다. 이 거리, 두기 디스턴스. 이건 불안이라는 현상이지 나 자체는 아니다. 스스로를 관찰자 위치로 옮긴다. 3. 이해 understand. 이 감정이 왜 생겼는가? 판단 없이 원인을 탐색한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감정은 나가 아닌 나를 거쳐가는 현상이 된다. 4점. 관찰자는 감정을 통제하지 않는다. 다만 본다. 감정은 바람이고 관찰은 바다의 심연이다. 바람은 수면을 흔들지만 깊은 바다는 흔들리지 않는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썼다. 그대의 정신은 바다다. 그대가 허락하지 않으면 어떤 폭풍도 깊이를 흔들 수 없다. 관찰자가 된다는 건 감정을 없애는 게 아니라 감정의 깊이보다 더 깊은 자리로 내려가는 것이다. 5점. 감정의 관찰자는 이해자이지 판사가 아니다. 감정을 바라본다는 건 그 감정을 심판한다는 뜻이 아니다. 이건 나쁜 감정이야. 이런 불안을 느끼면 안 돼. 이건 다시 감정 위에 또 다른 판단을 올리는 행위다. 그건 철학이 아니라 또 다른 속박이다. 스토아 철학은 판단보다 관찰을 우선시했다. 관찰은 이성의 눈이고 판단은 이성의 입이다. 눈을 먼저 떠라. 입은 나중에 열어도 된다. 6점. 관찰의 순간 감정은 투명해진다. 감정을 바라볼 때
그 감정은 잠시 투명해진다. 불안은 더 이상 적이 아니다. 그건 메시지가 된다. 나는 지금 안전을 원하고 있구나. 나는 이해받고 싶어 하네. 관찰은 감정을 의미로 번역하는 기술이다. 이 순간, 감정은 고통이 아니라 통찰이 된다. 7점. 관찰은 현재에 머무는 힘이다. 걱정은 언제나 미래로 향한다. 하지만 관찰은 언제나 지금에 머문다. 관찰하는 마음은 미래를 예단하지 않고 과거를 후회하지 않는다. 세네카는 말했다. 현재를 관찰하라. 그 순간 영혼과 닿는다. 즉, 감정을 관찰하는 훈련은 현재의식의 훈련이다. 8점. 감정을 관찰하는 실천. 감정일기. 스토아 철학자들은 매일 밤 하루를 기록하며 자신을 관찰했다. 오늘 나는 무엇에 화를 냈는가? 무엇이 나를 불안하게 했는가? 그 감정 속에서 나는 무엇을 배웠는가? 이건 단순한 반성이 아니라 감정의 지도 그리기다. 지도 위의 감정은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 9점. 하루의 명사. 오늘 하루, 감정이 일어날 때 이렇게 속삭여라. 지금 불안이 지나가고 있다. 나는 그 불안을 바라보는 자다. 이 문장은 감정의 폭풍 속에서도 자신의 중심을 지키는 내면의 닻이다. 10점. 마무리의 성찰.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썼다. 그대의 마음을 관찰하라. 그대가 마음을 본다면 그 마음은 그대를 해치지 못한다. 감정은 사라지지 않는다. 하지만 감정과 나를 구분할 줄 아는 순간, 감정은 무너뜨리는 힘이 아니라 이해의 도구가 된다. 감정을 관찰하라. 그 순간, 걱정은 감정이 아니라 철학의 선생이 된다.